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통증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큰 폭풍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지속적인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어느 날 당신은 예전처럼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오랫동안 TV를 보고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픈 느낌이었고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슬리퍼를 찾으려고 몸을 굽히면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일어서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는 데 익숙해지고 천천히 걷는 데 익숙해지고 매일 아침 식사의 일부로 진통제를 먹는 데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평생 허리와 무릎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부산, 인천, 수원의 노인들에게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남성과 여성들은 자녀와 손주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치료에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합병원에 갔고 집 근처의 병원에서 항염주사를 맞았고 병동센터에서 침술과 물리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지 일시적인 통증 완화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봄 이슬비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올 때마다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마치 계속 찾아오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끊임없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할 때까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벅지 앞부분을 5분만 마사지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신뢰 때문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값비싼 방법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3일 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노인이 이른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소 놀란 듯하면서도 행복해 보였다. 선생님, 오늘 아침 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동작의 결과입니다. 즉, 앞쪽 허벅지 사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는 장단지근과 직장근과 같은 중요한 근육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근육들은 골반, 요추, 무릎 관절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육재활연구센터 지2021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을 앓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73% 이상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수축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반 불균형이 발생하고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근육군이 이완되지 않고 계속 수축되면 일어서기, 걷기, 심지어 심호흡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떤 기분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나무처럼 뻣뻣하고 집안에서 천천히 걷거나 머리를 감다가 팔에 힘이 없어서 몸을 높이 들지 못하고 멈춰야 하는 등의 기분에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만 걸리니까요. 약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손으로 올바르게, 부드럽게, 꾸준히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고통으로 인해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면, 오늘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돕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을 돕고 싶다. 만약 당신이 70세가 넘었더라도 약이나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민 씨는 72세이며 광주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회계사로 일했으며
거의 40년 동안 책상에 앉아 일했습니다. 그는 은퇴하면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운동을 할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노후의 빚을 매일 갚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뻗을 때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감을 때도 힘들었고, 15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픈 지경이 됐습니다. 그는 항염제를 복용하고 군 병원에서 진통 주사를 맞고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날씨가 바뀔 때마다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민 선생님은 제 병원에 도착하시자 매우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한 손은 등을 껴안고 한 손은 무릎을 움켜쥐고 깊이 숨을 내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처럼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고통 없이 시장까지 걸어갈 수만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는 물었다. 저는 추가 약물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른 곳에서 시작할 거야. 아픈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나는 그의 손을 앞쪽 허벅지 중앙에 얹었다. 이곳은 골반과 무릎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그가 앉거나 서거나 걷는 모든 자세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저는 그에게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부드럽게 문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면에 2에서 3분씩 세게 문지르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꾸준하게 문지르면서 느끼는 대로 문지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모든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5일 후 민 선생은 돌아와서 단 한마디만 말했다. 오늘 아침 난간을 잡지 않고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하지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신체는 약물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민 선생님이 마사지를 받은 근육 부위는 장요근과 직장근입니다. 이 깊은 근육군은 잘못된 자세로 몇 년 동안 앉아 있거나 중심에서 기대거나 잘못된 자세로 구부린 후에 종종 조용히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원의 연구 G1022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을 앓는 노인의 83%는 대퇴사두근 그룹의 비정상적인 긴장으로 인해 골반이 휘어지고 요추와 무릎 관절의 압력이 가해져 걷기부터 서기까지 모든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이완되면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재조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마법이 없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노력해온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귀 기울여지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거나 부모님이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회복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올바른 시작 방법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회의적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 자신의 손으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딜 초를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비초를 남겨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 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골관절염이 있다고, 신경이 눌렸다고, 연골이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진통제, 근육이완제, 항염제 등이 처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왜 약을 먹어도 몸이 완치되지 않을까요? 진실은 노인 한국인의 만성 허리, 무릎, 엉덩이 통증의 70% 이상은 뼈나 관절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장단지근과 대퇴사두근 등 심부 근육군의 장시간 수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할 때 몸을 굽히고 대부분 한국인이 그렇듯이 책상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신체가 허벅지 앞쪽 근육에 딱딱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군은 수년에 걸쳐 점차 짧아져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척추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정렬되지 않고 신체 전체의 균형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무서운 점은 다치려면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서 있을 때마다, 긴 설거지를 할 때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통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내부적으로 정렬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센터에서 만성 허리 및 무릎 통증이 있는 68에서 84세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2022년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등 마사지를 대퇴사두근 스트레칭과 병행하면 단 14일 만에 척추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평균 65% 감소합니다. 전등 참여자의 82% 이상이 더 쉽게 일어서고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걷는 것도 이전처럼 무겁거나 힘들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이러한 결과가 약물이나 기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축이 휘어지는 원인이 되는 뿌리 근육 부위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쳐 나온 것입니다. 왜 이것이 노년층에게 더 중요할까요? 65세가 넘으면 우리의 간, 신장, 위는 장기간의 약물 복용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간이 쉽게 손상되고 점막이 침식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육은 심지어 오래된 근육일지라도 적절히 관리하면 매우 잘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밤 몇 분씩 꾸준히 해당 부위를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천천히 스스로 조절될 것입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압박이 풀리고 관절이 가벼워지고 약 하나를 먹지 않아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자연스러운 근육뼈 정렬이라고 부르는 본능적인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나이든 한국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엉덩이 통증이 있다면 통증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고통은 단지 결과일 뿐이거든요. 원인은 수년간 방치된 근육 부위, 즉 허벅지 중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5분씩 손을 이용해 허벅지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러면 몸 전체의 피곤한 축이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열어줄 수 없는 회복의 길을 열어줄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입니다. 젊은이들은 운동을 통해 회복합니다. 노인, 잠자코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 회복하세요. 현대과학이 이해하기 시작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노인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다시 놓아주세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손으로 시작해보세요. 발바닥, 전신 회복의 시작점. 60, 70, 80세가 되어도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둔한 통증에 너무나 익숙하며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무릎의 뻣뻣함에 너무나 익숙하며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힐 때마다 느끼는 허리의 뻐근함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나이가 들면서 치러야 할 대가로 여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럴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리는 걸 듣습니다. 항염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이죠.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내 몸은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무거웠고 손은 여전히 일어서려고 벽을 움켜쥐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마치 발에 돌멩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가장 슬픈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환자가 완치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남편 밥을 15분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말할 때의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69세의 김모 씨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으로 부지런하고 사표를 낸 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은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술, 지압, 척추견인 등 모든 것을 시도했고 심지어 일본산 가정용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기도 했지만 모두 며칠 동안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발코니에 수건 2개만 걸고 앉았는데 허리 통증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격렬한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를 놀라게 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앉아 발바닥 정중앙을 약 3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비비고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서고 걷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몸 전체를 반영하는 지도라는 것을요. 발바닥에는 60개가 넘는 반사점이 있으며 그 중에는 간, 신장, 위, 배, 관절, 특히 요추의 신경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 그녀가 마사지를 받는 곳은 허리 아랫부분의 반사점입니다. 이 지점을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자극하면 척추 근육의 경련을 풀고 압박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신체의 축을 조절하여 단 하나의 약도 먹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재활센터 지2022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72%가 14일 연속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한 결과 허리와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사지 차가움도 줄어들었고 특히 일주일 동안 필요한 진통제의 양도 줄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에게 매우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고 등을 가볍게 벽에 기대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을 눌렀습니다.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면 그 부위가 맞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고르게 호흡했습니다. 팔이 피곤하면 테니스공이나 뾰족한 공 같은 작은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 아래에서 몇 분간 앞뒤로 굴리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어요. 매일 밤 규칙적으로 하면 됩니다. 3일 후에 그녀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고
약간 행복해 보였다. 앉아서 쉬지 않고도 거의 20분 동안 서서 요리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은 막대기 없이 시장에 갔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센터에 있는 옛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잠을 더 잘 자고 어떤 친구들은 밤에 생리통이 덜하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제가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올바른 행동만으로도 몸은 본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발바닥은 걷는 데만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과 내장, 뇌를 연결하는 비밀의 문입니다. 적절한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계가 반응하고 호르몬이 바뀌며 신체에서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긴장을 풀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모르핀기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노인 중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김 여사와 비슷하실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간단한 일만 하면서 몇 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 발을 무시하지 마세요. 발은 여러분을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손과 발로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몸이 귀를 기울이고 회복하도록 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실용 가이드, 한국 노인의 삶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적합한 방법. 한국에서는 특히 겨울이 오면 추위가 피부를 뚫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까지 침투합니다. 부산, 광주,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들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이 약해진 노인들의 경우 조금만 추워도 허리가 뻣뻣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용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진료소에서 수백 명의 환자와 공유했던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편안한 자기 방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매우 간단한 단계로 구성됩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고 발바닥을 마사지합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불면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영역은 우리가 매일 겪는 대부분의 고통을 유발하는 조용한 병목 현상입니다. 당신의 몸을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틀어지고 주 기둥이 시간이 지나면서 팽팽해지면 아무리 외벽을 칠하고 내벽을 리노베이션해도 내부에서 계속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있어서 허벅지와 발은 두 개의 기둥기입니다. 그 부분의 긴장을 풀면 의료기기가 필요 없이 몸 전체가 스스로 재조정됩니다. 매일 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은 후 따뜻한 잠옷을 입고 거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으세요. 카페트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의 고요함 속에 앉아 벽난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간단한 행위로 자신을 만져보세요. 허벅지 앞쪽에서 시작되는 이 근육에는
장요근과 직장대퇴근이라는 근육 그룹이 있는데 이 근육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리 통증, 골반 부정열, 무릎 압박의 원인입니다.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허벅지 중간에 손을 놓으세요. 가볍게 누르고 허벅지 전체를 따라 문지릅니다. 힘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을 사용하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요리하거나 빨래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바닥에 누워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해 수십 년간 수축되었던 근육이 점차 지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 허벅지를 약 2에서 3분 동안 마사지하세요. 마사지하는 동안 고르게 호흡하세요. 눈을 감고 모든 혈관에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동양의학과 현대 한국의학 모두 발바닥을 신체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발바닥 사이의 오목한 부분은 요추 척추의 반사점인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다른 쪽 다리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누르면서 각 다리에 2에서 3분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팔이 피곤하다면 바닥에 작은 공, 가급적 스파이크가 달린 공을 놓고 발바닥을 공 위에 굴려보세요. 고르게 굴리고 호흡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이는 신경이 반응하고 있다는 생명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주간 매일 정기적으로 발 마사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72%나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67% 향상됨. 진통제 필요성 58% 감소. 그리고 81%는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에 10분만 투자하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돌봐온 그 손으로 몸이 스스로 완전히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많은 노인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완치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15분이라도 통증 없이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해 요리해 줄 수만 있다면요. 또는 저는 아침에 벽에 매달리지 않고도 깨어날 수 있다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그들과 비슷하실 겁니다. 조용히 참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자녀와 손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겠죠. 그러니 다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평생 당신의 몸을 지탱해 온 곳이니까요. 그들은 매일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다음과 같이 믿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으며 노년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몸 관리를 시작해요.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손과 하루 10분으로 시작됩니다. 마사지를 효과 없게 만드는 일반적인 실수, 그리고 많은 한국인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물리치료사로 오랜 시간 일하면서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자주 들어서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슬픈 점은 그들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거나 몸이 회복되기 직전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잘못된 부위에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허리를 문지르는 방법만 알고 있고
무릎 통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마사지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통증이 나타나는 위치가 문제의 근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자세를 조절하는 곳으로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무릎 인대를 긴장시키고 척추를 압박합니다. 아픈 부위만 문지르면서 통증의 근원을 무시한다면 마치 불을 끄면서 전원을 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조용할지 몰라도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허리나 어깨에 통증이 있든 허벅지 중앙과 발바닥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너무 가볍게 문지르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증을 두려워해서 피부 표면만 만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게 눌러서 멍이 들거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효과적인 마사지는 손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적절한 지점, 적절한 강도, 적절한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을 누르면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일종의 잘림과 같은 가벼운 따끔거림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부위당 2에서 3분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몸은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해하고 만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년층 한국인들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검소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가뭄에 시달려온 정원이라 비가 오는 밤에 식물이 꽃을 피울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허리가 덜 뻣뻣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는 등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최소 5에서 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3주간 유지하면 매일 아침 지팡이를 사용하던 인천의 김 씨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쉬지 않고도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는 이것을 여가 시간에만 하는 부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사지는 자기의 행위로 볼 때 2배나 효과적이다. TV를 볼 때 서두르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서 벽에 걸린 시계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몸에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는 개인적인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도 의사들이 그냥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70, 80세가 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꾸준히 마사지를 받음으로써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5에서 10년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는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깨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매일 아침 겪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한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서야 합니다. 등이 딱딱한 판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진통제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돌아옵니다. 의사가 그냥 이렇게 말할 때의 무력감을 이해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침술, 지압, 한의학, 서양의학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결과가 불분명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팔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잊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60세, 70세, 80세에 상관없이 신체에는 여전히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훈련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추가 약물 복용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일 밤, 세안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손길과 애정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마사지를 하고 살짝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저 규칙적일 뿐이죠.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면 잠들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다섯째 날은 걷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허리 통증이나 무릎 삐걱거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년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저는 대구, 부산, 전주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뇌졸중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들, 자녀와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피곤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마사지를 받은 후 그들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혼자 시장에 가고 김치를 직접 담그고 심지어 이 방법을 구역 노인회 친구들에게 전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조용히 고통을 참고 불평하지 않고 너무 지친 몸의 일부를 조용히 안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단 한 사람이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아직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작은 광선. 아직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의존 없이, 절망 없이 이 마지막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딜 초를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비초를 남겨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